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혼한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 바빠요 하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명절에 와서도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는 상황 말입니다. 지난주에 67세 박순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제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무시해요. 손자 교육에 대해 조금만 말해도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면서 차단하고 아들도 엄마 신경 쓰지 마 하면서 며느리 편만 들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속상하고 서러워서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박순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순희 선생님이 딱 세 가지 말만 바꿨더니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기존에는 너희 애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어떤 기분일까요? 똑같은 관심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여쭤볼게요 하면서 오히려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족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소중한 영상들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자녀들이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0년 넘게 가족 상담을 해온 제 경험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마법의 한마디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한 부모님들은 모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특별한 세 가지 한마디가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법의 한마디 고마워입니다. 비판 대신 인정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73세 최영숙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최영숙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일을 너무 대충 해. 빨래는 제대로 널지도 않고 밥도 인스턴트로만 해주고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밥을 언제 먹어보나 싶어서 속이 상해요.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빨래 좀 제대로 널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마르냐? 또 인스턴트야? 우리 아들 건강 생각 안 해? 어떤 기분일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며느리는 어머님은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고만 하시네요 하면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엄마 좀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짜증을 냈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가요? 그런데 최영숙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바꿨어요. 고마워. 내가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님, 이 옷 어떠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나 며느리의 잘못된 점만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자꾸 오해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거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까지 너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반대로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어머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69세 김정순 선생님의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정순 선생님은 아들이 늦게 결혼해서 손자를 너무 늦게 봤어요. 그래서 손자가 더 예뻤죠. 그런데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애가 울면 바로 안아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이유식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야? 기저귀는 왜 자꾸 갈아줘? 우리 때는 하루 종일 안 갈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며느리는 어머님과는 육아관이 달라요 하면서 아예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김정순 선생님은 손자 보고 싶어 죽겠는데 며느리가 데려오지도 않아 하면서 우울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말을 바꾸셨어요. 고마워. 내가 우리 손자를 정말 잘 키워주고 있어.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최고야. 처음에는 며느리도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계속 고마워,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아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 찍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면서 손자를 자주 데려온다고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줬는데 자녀들이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또 그렇게 해? 라고 하기보단 고마워. 내가 열심히 해줘서. 애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기보단 고마워. 내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어. 집안일 좀 제대로 해라고 하기보단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해줘서. 돈 관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라고 하기보단 고마워. 내가 가게를 꼼꼼히 챙겨줘서. 어떤 기분일까요? 똑같은 관심이지만 전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건 진심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며느리, 사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마법의 한마디 이해해입니다. 고집 대신 공감하는 말이에요. 이제 65세 이순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선생님은 정말 고집이 센 분이셨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특히 명절 때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은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는 추세예요 하면 말도 안 돼. 조상님께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아들도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면 내가 언제까지 살았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해하라고 해?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명절이 될 때마다 집안이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순자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바꾸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은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는 추세예요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돼. 하고 화부터 내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해.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순자 선생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오히려 어머님,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부정당하면 방어적이 되지만 인정받으면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이해해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어머님이 내 입장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준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영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선생님의 아들이 이직을 하겠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미쳤어?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그걸 그만둬? 가족도 있는 주제에 무슨 창업이야? 정신 차려. 아들은 엄마는 절대 내 말을 안 들어주네 하면서 몇 달 동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박영애 선생님은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하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말을 바꾸셨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내 입장도 이해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봐.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열이라도 나는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박영희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 내 마음 이해해. 다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그러자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고마워. 사실 나도 많이 고민했어. 엄마한테 상의 드리고 싶었는데 반대할까봐 못했어. 그리고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엄마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요? 박영애 선생님은 내가 막무가내로 반대부터 했으면 아들과 관계만 나빠졌을 텐데 정말 다행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맞아 하고 고집부리시나요? 여러분, 이해해라는 말의 힘을 아시나요? 이 말은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중 하나죠.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하기보단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해. 말도 안 돼. 라고 하기보단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해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고 하기보단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넌 아직 어려서 몰라라고 하기보단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 어떤 기분일까요? 같은 의미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건 이해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해준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세 번째 마법의 한마디는 믿어입니다. 이제 70세 한명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명숙 선생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셨어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모든 일에 간섭하고 싶어 하셨죠.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내가 너희 상사한테 전화해 볼까? 또 며느리가 아이 교육으로 고민하면 학원은 내가 알아볼게 딸이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까? 모든 게 좋은 의도였어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자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요. 엄마는 좀 빠져 계세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한명숙 선생님은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밀어내지? 하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특히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였어요. 손자가 밤에 자꾸 깨서 우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한명숙 선생님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소아과에 내가 데려갈게 내가 육아책도 사다 줄게 학원에서 육아 강의하는데 내가 신청해 줄까?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오히려 더 거리를 두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즉시 해결해 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나서시나요? 그런데 한명숙 선생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며느리가 손자가 밤에 자꾸 깨서 힘들어요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잘 해결할 거야. 엄마인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믿어.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손자 문제 해결됐어요. 소아과에 가서 상담받고 수면 패턴을 바꿔봤더니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유식 관련해서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한명숙 선생님은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했을 때는 피하더니 믿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먼저 도움을 요청하네 하고 신기해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은 너는 못할 거야.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을 들으면 무능력하다고 느끼지만 너라면 잘할 거야. 믿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이들도 이제 부모이고 직장인이고 독립적인 어른인데 부모가 계속 내가 해줄게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74세 조순옥 선생님의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조순옥 선생님의 딸이 이혼 위기에 있었어요. 사위와 자꾸 싸우고 딸이 매일 울면서 친정에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조순옥 선생님은 내가 사위한테 가서 한마디 해줄까? 일단 우리 집으로 이사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딸은 엄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순옥 선생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딸아, 힘들겠지만 내가 현명하게 잘 판단할 거야. 엄마는 널 믿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말해. 그러자 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믿어준다니까 힘이 나네. 나도 한번 노력해볼게 하면서 사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부부 상담도 받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대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모든 걸 대신해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는데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느끼시나요?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말보단 내가 잘 해결할 거야.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보단 내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어. 믿어.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라는 말보단 내가 충분히 현명해.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보단 내가 좋은 방법을 찾을 거야. 믿어. 어떤 기분일까요? 같은 관심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믿어라는 말은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는 능력 있는 어른이야. 너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마법의 한마디. 첫 번째, 고마워라는 말로 비판 대신 인정을 해주세요. 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두 번째, 이해해라는 말로 고집 대신 공감을 해주세요. 자녀들의 의견이 여러분과 다르더라도 일단 그들의 입장을 인정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해. 세 번째, 믿어라는 말로 간섭 대신 신뢰를 해주세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모든 걸 대신해주려 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내가 잘 해결할 거야. 믿어. 여러분, 이 3마디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결혼한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인정, 내 입장을 이해해준다는 공감, 내 능력을 믿어준다는 신뢰. 이 3가지만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이 3마디를 사용할 때는 진심이어야 해요. 마지못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말하다 보면 분명히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67세 박순희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박순희 선생님은 이 3마디를 사용한 지 3개월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며느리가 이제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아들도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손자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자주 말한대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속상해 하시나요? 괜찮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고마워, 이해해, 믿어. 이 3마디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해보세요. 고마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어서. 분명히 자녀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